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농협은행 6급 가이드입니다. 일단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가깝게 거의 30페이지 가깝게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가이드를 작성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은 충분히 뭐 안 봤을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인데 이 모든 항목이 1000바이트입니다. 1000바이트는 약 한 560자에서 70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특징이 항목 안에다가 여러 가지 세 분류의 항목을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귀납적 방법, 예를 들어 예시를 아주 길게 작성하는 형태로 작성하시게 되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작성하셔야 된다. 그리고 절대 먼저 쓰지 마세요. 특히 이미 써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겠으나 이게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줄글로 줄줄이 쓰지 마시고 요 항목에는 어떤 걸 집어넣을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하신 다음에 컴팩트하게 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은 것들을 연결하다 보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연결되면 문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마저도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가이드는 똑같이 쓰지 마세요. 아시죠? 참고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제가 피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본인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농협은행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이를 위해 준비해온 과정,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자, 여기도 써놨죠. 본인의 가치관, 지원 동기, 준비 과정, 입사 후 포부. 자, 이 네 가지로 물었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나누면 250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250바이트 같은 경우는 한 13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사례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 가지고 컴팩트하게 정의를 내리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가치관 기반의 농협 지원 이유. 자, 요게 지금 이렇게 그 슬래시 쳐놓은 이 부분들이 평가의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들어가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걸 그냥 한 부분을 갖다가 쌩까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입사 후 포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그냥 아주 짧게 그냥 한 문장 정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써달라고 한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가 하고 싶다. 나는 PB가 하고 싶어. 은퇴 설계가 하고 싶어. 이렇게 끝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어떤 이 배분의 기준에 맞게끔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 기반에서 농협을 지원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 첫 번째, ESG하고 그린 뉴딜, 지속 가능한 금융이라는 걸 키워드로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간다. 농협이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숫자 넘어 사람들의 삶에 집중하는 어떤 금융을 실행을 하고 있다. 그죠? 미래는 농업의 시대다. 잠재성을 가진 농업의 가치를 보는 금융이다. 뭐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던 이런 가치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인간애로 운영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농협은 인간애를 기반으로 보이는 손을 활용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많다.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비추고 용기를 주는 일이다.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만족감을 준다. 그 다음에 농협이 설정한 미션은 디지털 휴먼 뱅크다. 슬로건 안에 농협이 지향하는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 디지털로 효율성을 높이고 이것이 결국 사람을 위한 금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농협은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천천히 걸어왔다. 농협은행에 부여된 소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이 소명을 더욱 선명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농협은행의 노력에 함께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할머니께 경운기 사드리겠던 아이가 있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 시골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남 거창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데 둘러 모여 잔치도 하고 농번기 부족한 일선을 도왔던 기억들이 선명하다. 저도 그 모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모내기를 해봤고 오래됐네요. 한 몇 년 전 네, 일입니다. 한 25년 정도 됐나?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정이 느껴졌고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힘을 내서 힘겨운 농산일을 이겨냈던 모습을 봤다. 이런 할머니께 커서 돈 많이 벌면 경운기 사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금융을 배웠다. 금융을 배우며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농촌에서 봐왔던 상조 정신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상생형 금융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그죠?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실습으로 스마트팜 방문한 적이 없겠죠. 네. 그죠? 농업의 가능성과 파급력을 깨닫겠다. 이거는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제가 스마트 파밍 케이스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 파밍 그 자체를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스마트 파밍을 기반으로 다른 생각들을 쓰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스마트 파밍을 그냥 쓰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죠? 특히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특성과 2차 가공과 다양한 이종산업 결합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가 직접 깨달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밑에 있는 거 직접 다 봤는데 예를 들어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갖다가 그냥 찹즙에서 파는 게 아니라 2차 가공을 해서 캔에다가 요즘 맥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과에다가 탄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유통해 가지고 뭐 분홍이 된 이런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전국에서 나오는 맥주들이 각양각색의 특색을 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뭐 카스면 카스다, 아니면 뭐 클라우드면 클라우드다,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소비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도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생각도 못했던 가치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의 정신. 지금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협동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어떤 금융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많이 했던 말이죠. 실물과의 연계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정부에서는 은행의 부수 업무를 확대하고 있고 이런 점은 금융과 농업, 유통까지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거다. 컬리 등 사업자들이 굉장히 높은 고객 로열티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보면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고객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융합의 시대에 실물과 금융 연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농협은행의 미래 전망이 밝다.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 뭐 굉장히 올드 패션한 어떤 그런 상징이었는데 뭐 오픈 API부터 시작해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을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협은행이 최고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그만큼 이 변화하려고 하는 조직의 움직임이 전행적인 조직 움직임이 앞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뭔가 적응, 애자일하게 뭔가 적응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뭔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속성이 아닌가. 기업 또는 거기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애티튜드나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나 BTS가 대단한 것은 K-팝 스타인 것을 넘어서 조건을 의미 없이 만드는 팬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TS 굿즈 이런 게 있는데 가격이 그냥 미쳤어요. 다 완판. 맞죠? 금융계에서 농협이 그렇다. 농협은 이제 거의 BTS하고 동급. 이건 국민은행을 의식해서 한 거 아닙니다. 농가를 위한 상생을 실현하고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덕분에 고객들은 농협에 대체할 수 없는 로열티를 갖게 되었다. 때로는 최적의 거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농협을 믿고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 플랫폼을 지원하는 농협은행의 노력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그 지원 동기를 다 써놨죠, 그냥. 여기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의 일부를 갖다가 조금만 집어넣으면 충분히 지원 동기를 작성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죠? 디지털 용역 데이터 뱅크 이렇게 뭐 마이데이터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실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왜냐면 실물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접목시킨 그런 서술의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해온 과정 및 입사업 보부. 그죠? 이거는 지원 동기와 연결될 수도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에 촬영해둔 영상이 있죠. 요것들을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있잖아요.
맞죠? 뭐 무엇을 준비했냐? 포부는 뭐냐? 그리고 준비하고 포부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요. 달라도 무방하다고 얘기했고 보통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이게 왜냐하면 논리 흐름이 이렇게 심리스하게 흘러가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촬영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경우의 수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협의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농협은행이 농업, 농촌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ESG 경영 방안이 무엇인지 쓰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입행 후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기술해달라. 그죠? 사실은 요 ESG 경영 실천 방안, 농업, 농촌 또는 지역사회 연계 이게 하나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ESG 경영을 농업, 농촌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요거를 갖다가 써놨어요. 일단은 이거를 ESG를 한꺼번에 묶은 게 아니라 이 ESG를 세 개로 쪼갤 수 있죠. ESG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제가 관련된 환경을 고려해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특히 농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기다가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저는 이걸 다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스킵하면서 이게 보시면은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뒀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하고 관련된 것들을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린 뉴딜 얘기도 나오고요. 자원순환형 농업과 정밀 농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그린 뉴딜 이야기하면서 뭐 발전소를 이렇게 건설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순기능적 측면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공존을 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환경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서술하기가 용이하고 쓸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계속 제가 타이틀로 걸어놨던 게 농촌 사회, 농촌 경제가 더욱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유치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1차 상품을 그대로 유통시켜서 마진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2차 가공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컬리 등 이런 것처럼 브랜드를 강화하고 새로운 패키징과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 또한 발달하고 있는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서 생산성과 상품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비교적 쉽게 고령층의 농사 프로세스에서 적용되면서 농촌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농협은행에서 든든하게 서포트해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팜스테이 등 야외 활동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서비스들과 엮어서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주 말했던 거죠. 컬리는 되고 왜 농협은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농업정보 포털로 스마트하게 농사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프리미엄 어떤 농산물에다가 이 위변조 방지 기술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높은 어떤 차원 높은 수준의 신뢰를 부여한다. 뭐 이런 거고 이 예시들이 이미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한 농협인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써봤어요. 웹 접근성이 높은 계층들이 어르신들의 금융거래를 돕는다거나 태블릿이나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통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중간 마진으로 인해 실상 농가에 들어가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 어려우니까 농작물들이 소비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팜스테이나 차박이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미나리 삼겹살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형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보면 자연경관을 살리는 어떤 펜션이나 풀빌라 같은 게 성업 중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약간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그 어떤 타운을 조성한다거나 하는데도 뭐 금융 수요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알리는 것들 필요한데 요즘 할머니들이 고급 가마솥에 트러플 리조또 만들기 뭐 이런 것들로 콘텐츠를 혹시 아세요 이거? 저거 그 농촌 가서 할머니들이 아니 농촌에 사시는 할머니들 가마솥에다가 막 스파게티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재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산적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무슨 고기 막 썰고 오늘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구독자 막 100만 막 이렇지 않나요? 네? 맞죠? 그런 거? 그런 것들 농촌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 거의 뭐 산적이죠.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그거 뭐냐 워크맨? 워크맨에 나왔던 겁니다. 은행 때려치고 기농 후 수익 공개. 그죠? 엘리트 공대생들의 스마트 농업. 그죠? 그러니까 저는 소득에 좀 중점적으로 맞춰봤어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농가가 살려면 농가 소득 5천만 원 드립치면서 소득을 확보해야지 뭔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농촌 사회, 지역 사회를 좀 더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은 기반이 소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 할 수 없는 게 있나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저는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다 본다고 힘들었습니다. 그죠? 이 타이틀 보시고 여러분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스킵하면서 아이템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지배구조 부분인데요. 이거는 브랜드 통합인데 이것도 제가 이전에 했던 말입니다. 한돈 같은 거 제외하고 우리가 어떤 그 탑 오브 마인드가 되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사실상 없잖아요. 그죠? 이런 브랜드들 하나로 통합해서 홍보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지역마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야만 한다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지금처럼 홍보 효과가 그렇게 낮은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농작물, 브랜드들 같은 것들 보면 제가 항상 예로 들었었던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썬키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돌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협동조합의 이름입니다. 그죠? 근데 걔네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어떤 품목들이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내고 퀄리티 컨트롤을 한 다음에 글로벌로 이렇게 유통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에너지를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농촌 전체의 어떤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 사실 이게 지배 구조가 기업은 지배 구조가 뭐 주주가 이렇게 돼 있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농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문화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농촌 다문화 아니면 유지가 안 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한 2년 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생아 2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약 5% 이상이 지금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들이 뭔가 한국 문화 이런 거에 좀 적응을 잘 못하거나 때로는 아이들은 적응을 잘 하는데 어머니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어떤 정착 이런 것들을 돕는 게 어떤 농촌 사회의 어떤 지배 구조 또는 구성원들의 어떤 실질적 만족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귀농인과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남해에 있는 제가 갔다 왔었던 지역이라 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수도를 끊어버려요. 수도를 못 쓰게끔 아니면 통행을 하면 통행세를 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로단지 비용을 내라, 못 낸다, 이장과 귀농인 간의 주먹다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그냥 엄청 많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귀농인, 뭐 농촌 분쟁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장과 기존에 있는 농촌 주민들과 새롭게 유입되는 어떤 귀농, 귀촌 그런 인구들과의 어떤 갈등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로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뭐 다양하게 예시를 12가지 정도 들어놨으니까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요걸 기반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위에 있는 어떤 내용들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식들은 제한적입니다. 뭐 행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하겠어요? 네? 아니에요? 공무원도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겠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아니 물론 이제 농협은 공적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예를 들어 공적 역할을 터치해 버리면 이게 뭐지? 농협은행 직원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보세요. IT 인프라 이해하고 가용 가능한 정보 전달한다. 모빌리티, 디지털 서포터즈 한다. 그죠? 디지털 프로세스 도입을 지원한다. 자산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귀농한 사람들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도 해준다.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뭐 실행한다. 다문화 가정 지원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홍보한다.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뭐 가용 가능한 정보와 인프라 농민들에게 제공한다. 스마트 파밍 관련 여신을 지원한다. 사업성 평가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관광 및 2차 가공 산업에 대한 여신을 지원한다.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걸 쭉 이렇게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말고 뭐 하지?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들라고 했기 때문에 경험을 살짝 결부시키면 됩니다. 경험을 너무 길게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입행 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사실 크게는 관련 요소의 본인의 경험, 이게 한 부분, 그리고 본인의 역할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앱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생활금융 플랫폼 아이디어를 착안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행 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죠? 뭐가 더 먼저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작정 길게 서술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다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어떤 그 키워드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들고 문장을 연결해서 문단을 만들자. 그리고 그걸 합치고 소제목도 달고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본인의 경험과 연계해보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컨텐츠가 흥하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생각하는 법칙입니다. 첫 번째, 재밌어야 됩니다. 아니, 뭐 뭔가 가갖고 뭐 재밌게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아니에요. 심오하고 머리 아픈 것보다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도 공부를 위해서 많이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뭐 앱 같은 거 볼 때. 아니면 뭐 놀기 위해서 더 유튜브를 많이 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죠? 다 공감되는 내용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그죠? 두 번째, 유용해야 된다. 생활금융 플랫폼 지향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제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금융이기 때문에 플러스 관점으로 특정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마이너스 관점으로 자원을 세이브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 반복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비탄력적인 부분을 생활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강력한 락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카드사 같은 경우는 요것들 커버하잖아요. 그죠? SSG나 쿠팡 같은 경우는 생수라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제 수단을 마련해 가면서 락인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금융은 특히 은행은 비탄력적인 소비나 생산활동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직 부정하다는 측면이 많은 거죠.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에서 금융혁신안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종산업 간의 어떤 결합들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 가능성과 확장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교육 사이트, 게임 등이 다른 사람을 초대했을 때 호스트에게 뭔가 베네핏을 지급을 하고 있죠. 뭐 우리 예전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애니팡 같은 거 하면 하트 주잖아요. 그죠? 통신사에서도 가족을 한데 묶어서 혜택을 부여하고 이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통해 확장하고 생활금융의 파급력을 키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그럼 플랫폼의 핵심적 부분을 고려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하고 프로핏 모델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죠? 플랫폼으로 직접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2차적이면서 본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영상 플랫폼이고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사용자들이 이런 영상을 소비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영상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는 사람을 모은다고 해서 모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든 고객들이 영상을 보고 싶으면 중간중간에 광고를 봐야 하고 유튜브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의뢰받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돈을 법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돈을 버는 것을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도 하고 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은행은 생활금융 플랫폼이 직접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금융 오퍼레이션 작업들을 하는 게 원래 주 목적이거든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주 수익이 예대 마진으로 창출되거나 예금 적금을 가입시키는 것이 수익 모델인데 우리가 매일 대출을 받거나 예적금에 가입하지는 않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끼어들 수 있는 생활금융 플랫폼은 지급결제 부분이거나 금융 자체가 아니라 금융과 연계된 부분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분야가 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즉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고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객을 하고 은행 거래와 연계시켜서 수익 창출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다.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것, 정보의 격차를 줄인다. 의료, 보험, 법률, 고가의 상품,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당근마켓에서 오는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중고차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명품 리셀 마켓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 피부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할부를 카드사가 아니라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방법들은 무엇일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 금융 플랫폼 부분입니다. 이제 투자 어린이, 동학개미가 되고 싶은 투자 어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의 어떤 테크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통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은행에서 제시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금융 플랫폼들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어떤 미국에 성장하고 있는 어떤 산업들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는 부족하다고 확실히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지금 은행 앱들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예적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다면 은행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플랫폼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은 그래도 증권사보다 은행의 앱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은행도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자 마진을 확대해야 된다면 이걸 이제 안 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급등해 슬픈 사람들이요.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것 좀 제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 청약부터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두 번째, 뭐 갔는데 뭐 양도세는 어떻게 내는지, 취등록세는 어떻게 언제 내는지, 부동산 저기 소개비는 얼마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들을 누군가가 공신력 있게 그 프로세스를 차분히 뭔가 설명해 놓은 자료가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제가 필요해서 찾아봤는데 없어. 유튜브에도 없고 누가 써놓은 것도 없고 아주 단편적으로 써놨고 그리고 사실 그런 내용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를 1년에 살면서 몇 번 하겠어요, 살면서. 별로 안 할 거 아니에요. 모르거든. 아세요? 여러분? 네? 경영학을 배우신 분들? 네, 모르시잖아요. 맞죠? 아니, 막말로 한번 봅시다. 아니, 지금 보세요. 부산 바닥에서 여러분보다 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래에 어디 있어요? 없지? 아니,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맞단 말이죠.
부인합니까? 맞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은행 가려고 준비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떡하잔 말이에요. 금융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저는 너무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은행도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부수거래 이제 유치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죠? 그죠? 이런 거는 좀 더 다른 생활금융과 관련된 부분이죠. 연말정산, 과세표준 무엇인지, ISA, IRP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무언가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은행을 방문했을 때 좀 방문해서 뭔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웹에서 뭔가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은행 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온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은행 시스템을 봤을 때 온 오프라인에 이런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점들이 많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뿐인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는데 합계 출산율이 0.8명입니다. 두 명이 한 명도 0.8명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한 아이에게 우리 그때 중국 예시로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력이나 관심이나 이런 게 집중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카드를 긁을 수도 있지만 미리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에서 어떤 금융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뭐 무슨 예방 접종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은행이 이제 들어가는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 키우면서 도대체 얼마가 들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뭐 메시지도 남겨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증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소셜 커뮤니티에 보면 가족이나 자녀 그리고 부모님께 선물하기 위해서 통장에 보면 메시지 남길 수 있잖아요. 그걸 적요라고 하는데 그 통장을 선물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금융에 대한 감성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보낼 때도 메시지를 넣고 이렇게 감성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면은 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전에 무슨 타임캡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애가 성년이 됐을 때 증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뭐 열려가지고 디스플레이 되고 뭐 영상이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금융에 뭔가 감성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신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봤고, 실제로 금융회사들이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는 신탁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용증권에서 헤리티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에 용돈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그냥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경제관념을 키워주는 그런 플랫폼, 생활금융 플랫폼이라면은 이거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사이버 머니잖아요. 온라인으로 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보여요. 현금으로 돈을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가 나려면 이게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건 IT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디즈니 주식을 예를 들어 사줬다. 그럼 디즈니 주식으로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는지, 그죠? 이런 것들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이제 카사코리아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상업용 부동산, 이 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주권들을 갖다가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주 예금, 적금의 이자가 낮은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보면은 굳이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코인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안정적인 기반을, 그래도 예적금보다는 좀 위험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투자의 대상으로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정성을 갖춘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라떼 효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라떼 효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거를 좀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5,000원 단위로 이렇게 사서 모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생활금융 플랫폼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빡칠 때마다 모은 18원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면 퇴근시켜 주시오. 퇴근 주시오 18원. 이러다 납품 늦어요 18, 18. 야근 주고 퇴근시켜 주세요 18, 18. 운동하기 싫어 18. 퇴근 주시오 18. 디자인 확정하자고 했잖아요 18, 18. 이렇게 해서 적금을 했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이것도 라떼 효과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좀 재밌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뭔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해서 예를 들어 18, 18일 수도 있지만 뭐 그죠? 아니면 나는 좀 더 모으겠어. 18, 18, 18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땅 파도 이해특은 안 나온다. 모임 통장 애누리는 우리의 것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그 어떤 규모의 경제 이거를 실현해 가지고 애누리를 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죠? 그런 방법들을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은행에서 대상받은 아이템인데 서베이 참여를 하고 이제 그 서베이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들이 지하철 요금이나 이런 아까 제가 말했던 비탄력적인 어떤 통신 또는 지하철 요금 이런 것들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와 함께 건강도 지키고 우대금리도 얻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이 어떤 특정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심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 정보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의 어떤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이것들이 그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고 실제로 농협이 주도적으로 이 스마트 워치 뱅킹을 좀 주도를 했었어요. 근데 되게 크게 흥행은 못했지만 아직 여전히 이게 다시 흥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워치가 많이 팔렸고 요즘 많이들 차고 다니니까요. 그때보다 저변이 훨씬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존 대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 금융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써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대여해주고 거기에다가 뭔가 서로 이렇게 대금을 조금 빌려주는 대금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왜냐면 망치질 한번 하려고 망치 사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멋있는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소유의 종말 이런 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타운 미니 쉐어링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공유경제 부분인데 현대자동차 자소서 쓸 때 한번 써봤던 내용들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불특정 다수하고 뭔가를 공유하기가 좀 꺼림칙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어떤 공유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공동으로 뭔가를 납부하고 IT 기반으로 좀 더 페어하게 비용을 배분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아이템입니다. 그죠? 그 대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차고 이거를 오토론의 어떤 수요로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시로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증 및 인증 서비스. 자, 상거래를 보통 하는 어떤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그래서 보통 공증을 하는데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공증사무소 또는 변호사 그 법무법인 가서 하게 되는데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증을 해주는 인증을 해주는 그런 업무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이게 소송으로 갔을 때 소송에서 이것들이 증거 자료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말했었던 크라우드 펀딩 부분 그죠? 그걸 얘기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 손 안으로 들어온 아트테크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신한은행이 같이 하고 있던데 서울 옥션블루 공동구매 플랫폼 소트를 오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처럼 이것은 구매 가격 대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술품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은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을 아트테크라고 해서 몇 해 전부터 이슈가 되었는데 은행에서 무슨 미술품을 투자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신한은행도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금융상품을 선호를 찾기가 어렵다.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미술작품은 어떠냐? 선호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미술품을 즐기고 그것으로 재테크까지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아직은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은행이 높은 수준의 검증 역량을 기반으로 미술품의 진위 여부, 왜냐하면 위작도 있거든요. 그죠? 검증하고 실물의 보관이나 운송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아니면은 아까 카사코리아 예시처럼 지불으로 나눠서 공동구매하거나 뭐 처분 후에 수익을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죠? 이거를 플랫폼에 탑재하면 사람들이 아까 비즈니스 모델로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토끼가 1,080억짜리래요. 요거. 그죠?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팽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아이디어 제시, 유저가 내가 피드백한다거나 뭐 O2O의 옴니채널, 오포의 실행자, 생활금융 플랫폼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영업에 활용하거나 확장성을 감안해 소셜 채널을 통해서 홍보대사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몰입하고 관련된 건데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뭐 이겁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몰입에 대한 본인만의 좀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몰입인지. 그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가장 몰입했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가 뭐 예시를 쓰려면은 뭐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몰입의 대상은 다양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몰입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몰입했던 대상보다 몰입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새로운 정의와 몰입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이게 좀 메인인 것 같아요. 몰입 대상보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런 방식으로 철학을 갖고 몰입을 했던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도 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자, 5번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소개할 내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한테 제일 유리한 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내가 위에 좀 하드한 거 중심으로 썼다. 그러면 소프트한 사람이다. 써주고, 위에 소프트한 걸 주로 썼다. 그러면 하드한 걸 좀 써서 좀 균형을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형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최대한 이제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